예, 반갑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유재욱 본부장입니다. 오늘 저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서민금융 활성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ESG 경영, 그리고 ESG 경영과 서민금융 서비스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UN 의견서 채택, 향후 계획 순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늘리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1970년도 뉴욕타임스 기고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분을 강조를 하였습니다. 현 시점에서 파이코노믹스의 알렉스 에드먼스 교수는 사회에 공헌하는 것은 기업의 사치나 선택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 성공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책임 있는 기업은 사회를 위한 가치 창출을 통해서 이윤을 만든다라고 하면서 ESG 경영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ESG 경영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 가치에 반영하는 지속 가능 경영을 일컫는 말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환경보호적인 측면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자원에 대한 절약과 그리고 재활용, 그리고 사회공헌적인 측면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사회 안전을 배려하는 그러한 측면, 그리고 지배구조와 윤리경영 측면에서는 법과 윤리를 준수하고 투명한 기업 운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ESG 경영을 서민금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빈부격차와 양극화 해결을 위한 사회 관점의 서민금융 확산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해서 경제 회복이 어려워지고 소득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저신용 저소득자의 소득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공평한 금융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성장 혜택의 폭넓은 공유를 통해서 지속 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서민금융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의 서민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은 작년에 전체 신용대출 취급액 197조 원 중에서 신용하위 10%, 7등급 이하자 비중은 2.4%에 불과합니다. 이거는 연도별로 이렇게 저신용자의 신용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 하위 40% 신용대출 비중을 국가별로 보면은 미국이 23%, 영국이 17%, 우리나라는 12%로 여전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은행 등의 금융회사의 담보대출 지급 비중 또한 높은 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급한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이나 불법 사금융에 빠지지 않도록 금융과 비금융 분야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 정책 서민금융의 역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책 서민금융은 보다 많은 금융 소외를 해소하고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다양한 금융 정보를 제공하고 불법 사금융을 예방을 통해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빈부격차 완화로 사회적 가치 중심의 서민금융 강화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만일 이를 방치했을 때는 불법 사금융이 증가하고 상환부담 증가 및 장기 연체, 그리고 기초복지 비용 등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정부의 포용금융 흐름과 추진 방향입니다. 정부는 2016년도 서민금융진흥원이 출범한 이래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그리고 서민금융법 개정, 그리고 신상품 출시 등의 포용금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금융위원회의 포용금융 추진 과제를 살펴보면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서민금융 안전망을 확충하고
금융회사 출연제도 개편 및 신규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출시하고 정책 서민금융의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민금융 서비스 혁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신용 저소득 서민을 위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가 되겠습니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공급은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가 증가한 41만 5천 건, 금액적으로는 28.1%가 증가한 3조 8천억 원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 공급 목표 4조 원 대비 1.9조 원이 상향한 5.9조 원으로 상향해서 코로나19 어려움에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근로자 해설론 뉴스 이외에도 금융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안전망 대출2, 그리고 해설론 15, 해설론 뱅크, 해설론 카드라는 상품이 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 강화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주는 가치 측면에서는 저금리 금융지원 이용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해서 성장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을 위한 맞춤대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맞춤대출이라는 것은 신용등급과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출을 금융회사 방문 없이 간편하게 비교하고 신청할 수 있는 서민 맞춤형 대출중개 플랫폼입니다. 맞춤대출 평균금리는 약 11.6%로 작년 대부업 평균 대출금리 19.1%보다 약 7.5%포인트가 낮아서 약정기간 5년 동안 총 1,875억 원의 이자 부담을 절감하고 또 대출 모집인 등을 이용했을 때보다 최대 1.5%포인트까지 금리를 인하하는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맞춤대출 활성화는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과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이자 부담을 절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민의 금융지식 제고를 위한 사전적 금융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전국민 금융 이해력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OECD보다 평균 점수가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교육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얘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은 비대면 맞춤형 금융교육을 강화해서 올해 8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45.2%가 증가한 24만 3천 명에게 금융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고, 이는 KDI 조사 결과 금융교육 수강자가 미수강자에 비해서 예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고금리 대출을 적게 이용하는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교육을 통한 금융 이해력 제고로 금융 소비자로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앱과 챗봇 출시를 통한 디지털 포용금융에 대한 실천입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대면 서비스가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앱과 챗봇 등의 비대면 서비스를 활용하여 서민들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보다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24시간 비대면 상담 신청 및 휴면예금 조회 신청을 위한 서민금융 앱과 챗봇을 작년 1월부터 출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맞춤대출 앱은 핀테크 기업과 연계를 해서 금융소외계층에게 서민금융의 접근성을 보다 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공되던 서민금융 한눈에 재무진단 서비스, 휴면예금 조회,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등의 서민의 금융 역량 강화와 정보 제공을 위한 핵심 서비스를 앱을 통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금년 8월 말 기준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앱은 총 다운로드가 78만 명이고요. 이 고객 만족도는 5점 만점에 4.8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챗봇은 60만 3천 건의 다운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지털 서비스 혁신은 코로나19에도 서민들이 24시간 쉽고 편리하게 상담할 수 있도록 편의성과 접근성을 확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객의 금융생활 안정 촉진을 통해 서민들의 1금융권 이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선제적인 교육, 진단, 상품 제공과 신용 상승 및 매출 소득 안정화를 위한 컨설팅과 취업 지원, 그리고 신용이 개선된 서민금융 이용자에게 은행 대출을 연계 지원하는 이 부분들을 단계별로 추진하는 이른바 서민의 금융생활 안정 촉진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지원과 채무 조정, 복지 서비스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무진단 서비스는 작년 4월에 출시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서민의 금융상품 정보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서민금융 한눈에 서비스를 작년 5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의 120여 개의 기관에 약 600여 개의 상품 정보들을 동시에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스스로 합리적인 신용과 부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도 작년 9월부터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금년 8월 현재 재무진단 서비스는 19만 7천 건, 서민금융 한눈에는 85만 2천 건을 이용을 하고 있고,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이용자 중에서 약 57%가 신용점수가 평균 63점이 상승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민금융 이용자의 신용도 상승과 소득 안정화를 통해서 1금융권 대출 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객 응대 채널 혁신을 통한 맞춤형 상담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전국 50개 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하고 서민금융기관 한 곳만 방문해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지역 밀착형 협의체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97 서민금융 콜센터는 기존의 ARS 방식에서 상담사가 바로 받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서 고객의 대기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함으로써 생업에 바쁜 서민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대면 상담이 어려운 상황들을 감안해서 콜센터 인력도 추가로 확충을 해서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민금융을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고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다 제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쭉 발표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저희 서민금융진흥원의 디지털 서비스 혁신으로 지난 2년간 총 6,644억 원의 ESG 경영 성과를 달성을 했고, 자금과 재기 지원 등의 고유 업무를 포함했을 때 지난 2년간 약 1조 3,448억 원의 경영 성과를 달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의 ESG 경영 성과 측정에 대한 지표는 먼저 환경 부분에서는 페이퍼리스와 그리고 비대면 서비스 채널에 대한 구축, 그리고 친환경 제품 사용, 이런 것들이고요.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절감하고 은행권 안착에 대한 지원, 그리고 일자리 창출, 이러한 지표들로 활용을 했고, 지배구조의 측면에서는 고객 현장 중심의 경영과 그리고 업무 체계 효율화, 그리고 윤리 경영 등의 지표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측정을 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서민금융진흥원의 노력으로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UN 사회개발위원회로부터 공식 의견서가 올해 2월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 채택에 대한 이유는 시장 원리를 활용한 소득 양극화 해소와 빈부격차 완화에 기여했다는 점과, 그리고 디지털 혁신을 통한 24시간 서민금융 지원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저소득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역할은
세계 유일의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서민금융 모델을 적극적으로 전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ESG 경영 전담기구, ESG 경영위원회를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고객 중심 서비스 혁신을 통한 ESG 경영 가치 확산을 보다 더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중장기 경영 전략과 연계한 ESG 경영 추진 목표와 추진 과제, ESG 지표를 마련하고 서민의 금융비용 절감, 컨설팅, 교육 등의 자활 재기 지원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비대면 서비스 혁신을 통한 환경적인 가치와 투명 경영, 윤리 경영으로 지배 구조를 강화하는 역할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서민들의 이자 부담 완화 및 재기 지원 강화를 통해서 서민금융의 사회 안전망 역할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코로나 시대 서민금융의 앱과 챗봇 등의 비대면 채널을 보다 고도화할 예정이고, 공공과 민간 협력을 통한 포용금융 활성화를 위해서 해살론 뱅크, 해살론 카드 등의 신규 공급으로 민간과의 협력을 보다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금융 소비자 정보 이용 접근성 및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고, 저신용 저소득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서민금융 이용 후에도 제도권 금융 지원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금융교육 등을 통해서 신용도를 끌어올려서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